28점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정유정이 받은 점수입니다. 이 정유정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였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사이코패스로 간주가 되는 28점을 받았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그 장모와 아내 등 여성을 연쇄적으로 납치하고 살해한 그 강호순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강호순이 받은 27점을 넘어서는 점수입니다. 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 29점 받았습니다. 단 1점 차이인 겁니다. 참고로 일반인은 통상적으로 이 검사를 시행을 했을 때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조두순 같은 게 29점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유영철은 38점이고요. 그럼 이번에 정유정의 경우는 이게 점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검사는 범죄 양상이나 범죄에서 행한 행동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가 살아온 전생에 걸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다 보니까 그 범죄에서 드러난 양상만 보자면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의 범행이 더 잔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시신이 발견되면 바로 자기로 수사망이 조여올 테니까 네. 밤새서 시신을 뭐 훼손한다든지, 때로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도 시신의 피를 다 썼어요. 그건 그들이 사이코패스여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피해자와의 어떤 원한이나 치정, 금품 등이 얽혀 있다거나 동기가 이해할 만하다면 사이코패스로 보긴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정유정은 전혀 피해자를 살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 예상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 살인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이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이 범행을 통해서 노리고 있거나 얻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의문을 던지시는 것이 정유정 범행에 있어서 그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부분이죠. 정유정의 케이스는 범죄 프로파일링에서 수사에서 수사한 데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네. 과거에도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유, 뭐 예를 들자면 뭐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이런 범죄자들도 사실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요. 피해자에게 그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자기가 얻는 뭐 금전적 이득이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유정이 새로운 유형이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데, 문제는 나이가 대단히 어린, 그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 자체도 과거와는 좀 달라졌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에 택시기사의 그런 용기 있는 신고가 아니었다면 지인들이 현장을 보고 피해자의 실종을 확인하고 뒤늦게 나섰다면 과연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자면 프로파일링이나 수사 측면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단히 커다란 숙제가 던져진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네.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느낄 때 어떤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냉담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고요.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공감할 줄 모른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죠. 그 사이코패스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성정은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반사회성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윤리 도덕이 어긋난다거나 또는 법이 어긋난다거나 이러면 참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행하다 보니까 범죄를 행할 경우에는 어떤 경계선이라 할까요? 좀 멈추는 지점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잔혹성에 있어서도 자신의 범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수준까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상당히 극단적인 잔혹성 이런 네. 보이는 경우들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갱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후천적으로 갱생이 가능합니까? 사례가 있죠.
제임스 펠론이라는 미국의 정신의학자는 자기 본인 스스로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기 가계 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건 어머니와 할머니의 극진한 어린 시절부터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토로하고 있고요.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교화 개선 가능한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어린 시절부터 평생에 걸친 극진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교정, 수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가능한 일이겠죠.